1번 문제 볼게요. 2월 27일 이익잉여금 처분 계약서를 참고하여 처분 확정일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약서를 작성하시오. 단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3법 규정에 의한 최소 금액을 적립하며 기초 이익잉여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먼저 이익준비금은 그럼 얼마 적립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현금 배당 400만 원에 10%를 최소 적립하는 거죠. 그럼 40만 원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럼 지금 임의 적립금 200은 없으니까 이익잉여금 처분액만 가지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재원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 그랬어요. 먼저 대변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처분 확정 일자가 2월 28일이고 27일이구나. 자, 2월 27일이고 먼저 대변에 현금 배당이 오늘 결의일만 하는 거니까 우리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써야 되고 금액은 400만 원. 또 대변의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금액 100만 원이고 다음 사업 확장 적립금이 있죠. 대변의 사업 확장 적립금 100만 원이고 또 대변의 이익 준비금이 미지급 배당금의 10%고 그렇게 해서 640만 원만큼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이다. 64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지금 문제에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약서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고 그럼 정기분에 대해서 처분 확정일자까지 잘 들어와 있고 아래에 이익준비금이 40만 원, 현금 배당이 400만 원, 주식 배당이 1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작성이 끝나겠네요. 자, 하셨죠? 자, 그냥 얘네들 입력만 한 거예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3월 2일 이사회 결의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 발행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먼저 유상증자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럼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먼저 쓰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오늘 날짜 3월 2일자에 대변의 자본금인데 이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주당 액면 금액은 500만 원인데 주식수가 1000주니까 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차변에 주식 발행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자,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인데 자, AT 시험은 우리 금융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돼요. 은행을. 그래서 한국은행 보통예금이다라고 써주고 발행금액이 700만 원이고 1000주니까 7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신주 발행비가 현금 지급했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되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50만 원이 플러스로 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바로 처리하면 안 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는지를 오늘 날짜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럼 전체 메뉴에서 저는 합계잔액 시간표로 그냥 무조건 갈게요. 그럼 합계잔액 시간표에 오늘 날짜 3월 2일자로 자, 지금 차액 150만 원 뜬 건 우리가 방금 전표 입력하다가 150만 원 차이 상태로 와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 자본금을 찾으시면 자본금 아래쪽에 자본 관련 계정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 원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차면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이 15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5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3월 6일 2월 21일 구입했던 자기주식 100주 중 50주를 주당 1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 맡기신 금액 500만원 입금된 게 들어와 있는데 근데 50주를 팔았는데 2월 21일 날 자기 주식이 얼마에 구입해서 장부에 적혀 있는지가 안 들어와 있죠. 그러면 날짜를 알려주니까 일반 전표에 가보면 되겠네요. 그럼 일반 전표 2월 21일자에 가면 자기 주식이 800만 원에 구입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100주라는 건데 절반인 50주니까 400만 원만큼 우리는 처분한 거니까 오늘 날짜 3월 6일 날 대변에 자기 주식은 400만 원이 이제 나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차면에 우리는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어요. 우리가 처분한 거는 10만 원씩 50주라서 아래 통장 거래 내역에 500만 원이 들어온 게 있죠. 그럼 100만 원의 이익을 봤으니까 또 똑같이 3월 6일자로 해서 자본금 아래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잔액은 없죠. 항상 우선 상계 대상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본 거래에서는 없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3월 9일 전기의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주식회사 대한의 주식 100주 중 50주를 주당 2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아래 유가증권 취득 현황에 보면 우린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란 이야기죠. 먼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100주의 액면 금액은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액면 금액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단위당 구입 금액이 10,000원인데 정기말 평가에 따르는 건 우리 올해 산 거 아니죠. 그래서 정기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이 있었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왜 50만 원 말했는지? 100주거든. 10,000원에 샀는데 15,000원이니까 5,000원에 100주니까 5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주당 2만 원에 매각하는데 절반만 팔았어요. 절반만. 그럼 매도 가는 증권만 가지고 먼저 생각하면 매도 가는 증권은 장부에 150만 원 적혀 있을 거니까 75만 원을 먼저 지워줘야겠네요. 그럼 오늘 날짜 3월 9일 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인데 123번은 당좌 자산이고 178번 매도 가능 증권 선택하셔야 되고 150만 원의 절반이 75만 원이고 그럼 우린 정기말에 5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중에 절반인 사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5만 원이 차변으로 지워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온 게 100만 원 사온 거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해야 대변에 50만 원 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 한국은행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판 거는 총 100만 원에 팔았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 50만 원. 왜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가 사왔을 때에 100만 원에 사왔잖아. 근데 절반이니까 50만 원치를 팔았는데 지금 100만 원 받은 거죠. 그래서 5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월 16일 당사는 하나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납입하고 있다. 3월 16일 퇴사하는 김수현의 퇴직금은 전액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이연한다. 자, 김수현 사원의 퇴직금은 800만 원이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당사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대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800만 원 있으면 줄일 거고 모자라면 퇴직급여 할 거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우리는 800만 원을 취소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날짜 3월 16일 날 우리는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가보니까 3,300만 원의 잔액이 있네요. 그럼 800만 원 전부 다 끌었어도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 날짜 3월 16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만 원이고 대변에 이제 개인형 들어가고 했다는 것 IRP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거 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개인 걸로 넘어간 거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800만 원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3월 18일 신규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설비 투자를 위해 장기 자금 조달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회사채 발행을 하였다. 사채 발행 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사채 발행 내역인데 액면가액은 2천만 원이고 발행 금액은 1939,600원이고 만기 3년 액면 이자율 10%. 자, 지금 발행 금액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냥 푸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보게. 자, 우리 아래 현가계수하고 연금 현가계수가 있죠. 자, 그럼 이율 몇 퍼센트짜리를 써야 되죠? 그렇죠. 시장 이율에 맞는 걸로 12%인 얘네들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한다면 우리는 0.7118 곱하기 액면 금액이 2천만 원 하고 만약 구해야 된다면 연금 현가 계수인 2.4018에 곱하기 자, 여기 얼마 해야 돼요? 그렇죠. 1년분 액면 이자니까 2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 금액 위에 있는 발행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금액을 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알려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안 알려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얘를 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해보면 자, 오늘 발행한 날짜가 3월 18일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 발행한 금액은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게 됐죠. 아이고.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인데 금액이 1939,600원.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6만 400원이다. 자, 다음 3월 24일 전기 주식회사 두리온스의 외상매출금 264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대손 금액이 3월 24일에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생략하고 대손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포함한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이 금액이 회수가 되어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 체크할 게 언제 발생한 거냐. 전기에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었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10%는 부가세 예수금이네요. 그리고 우린 대손 충당금의 외상매출금에 짝지에 모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분계에 필요한 정보죠. 지금 얘네들이 우리 분계에 필요한 정보예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오늘 날짜 3월 24일 날 차변에 먼저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64만 원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손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여기에 24만 원이 부가가치세죠. 자, 부가가치세가 빨리 계산 안 되시는 분은
264만 원 있으면 여기에 나누기 11을 하시면 세액이 나와요. 나누기 11 하면 공급 가액 원하면 나누기 1쯤을 하시고 세액 원하면 나누기 11을 하세요. 지금 제가 쓴 건 컴퓨터 계산기인데 여기 스마트의 계산기예요. 컨트롤 Q 누르시면 나와요. 자, 그럼 나머지는 대손 충당금 할 건데 몇 번 할 거예요? 그렇죠? 자, 109번 할 거라고 바로 아시면 이거 쓰면 되고, 스마트A 프로그램 쓰는데 얘는 참고라고 해서 옆에 짝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외상 매출금에 짝지 쓸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치면 108번이잖아요. 그럼 다음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끝나고 다음 4월 9일 3월 18일 발행한 사채 중 일부를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자, 그럼 지금 3월 18일이면 여기 위에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사채를 상환하면 전부 상환하면 당연히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전부 다 지울 거고, 사채를 일부 상환하면 상환한 액면가의 비율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도 그 비율만큼 같이 상각해 줘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액면 금액 2천만 원인데 상환한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75%를 우린 상환했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75%인데 우리가 이 앞에 3월 18일 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 금액이 있었어요. 3월 18일 날. 그러면 이 금액에 우리는 75%를 하면 72만 300원만큼 상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액면가 상환하는 비율만큼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상계해서 없애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72만 300원만큼 우리는 상계 처리해 줄 거예요. 자, 그럼 4월 9일 날 사채 발행할 땐 대변의 사채, 상환할 때는 차변의 사채. 우리는 액면가 상환하는 만큼 그리고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방금 72만 300원을 그럼 이제 대변에 돈 갚기 위해서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했네요. 당좌예금이고 국민은행 당좌에서 1,6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172만 300원만큼 상환 손실이 발생했네요.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 172만 300원이다. 다음 4월 14일 녹색 성장 사업에 대한 사업 확장이 확정되어 신재생 에너지 기계 구입 관련 정부 지원금 1,00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126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정부 보조금 구분 차감 관계코드 103번 보통예금으로 수정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보통예금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용할 계정 과목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서 먼저 계정 과목부터 만들게요. 그럼 전체 메뉴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으로 가서 코드 번호 126번 선택하고, 자, 여기에 정부 보조금 성격은 차감, 자, 관계 계정은 F2번 눌러서 103번 보통 예금으로 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관계 계정을 달아줘야 차감 계정으로 붙을 거니까 그냥 103번 치셔도 되고, 뭐 F2번 눌러서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러면 일반 전표로 와서 오늘 4월 14일 날 우린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한국은행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다. 대변에 방금 만든 126번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4월 17일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 보관 중인 주식회사 마곡의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지급 통지서이며 현금 배당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소유 주식은 만주고, 그리고 현금 배당률은 10%고 주식 배당률은 5%예요. 자, 그럼 더 이상 자료 없죠? 자, 그럼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주당 5,000원인데 만주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배당률 10%니까 500만 원에 배당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어떻게 500만 원 이야기했는지. 그럼 보통 예금에 배당 들어왔어요. 그럼 배당 들어오면 우리 영업외 수익이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4월 17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 5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 5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기본 입력은 끝났어요. 자, 다음 우리 310페이지로 갑시다. 자, 다음 자료 등록하여 결산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자, 건물 기계장치 쭉 있는데 주위에 차량 안방구에 차량 일은 기초정보관리 부분의 수행 내용에서 미리 등록하였다. 우리 이거 시작할 때 했었죠? 그래서 얘 빼고 3개만 등록을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결산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적혀 있네요. 그러면 전부 다 닫고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자, 지금처럼 종류가 많을 때는 여기서 F2번 하지 마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여기에 코드 번호 쓸 수 있도록 되죠. 그냥 엔터만 치고 내려오면 아래에 코드 번호를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건물이 101번이고 공장 건물
취득은 2016년 2월 28일, 기초가액은 9,800만 원, 8,900이구나. 8,9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200. 내용 연수는 20년이고 증정해법이고. 자, 다음 경비 구분에 가서 공장 건물이라서 1번 500번대로 얘를 수정해 줘야 되죠. 하셨나요? 자, 다음 기계장치로 201번 기계 1번 2017년 2월 1일 날 9,800만 원에 3,200만 원, 정률법 맞고 10년이고 기계장치니까 얘도 경비 구분이 500번 되죠. 경비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계산자료 입력해서 불러왔을 때에 매출 원가다 판관비다 정확하게 구분되니까. 다음 개발비 자산명도 개발비 2019년 1월 6일. 기초가액 얼마죠? 기초가액 얼마 써야 되죠? 이 기초가액이라는 건 여기 기초가액 있죠? 여기 기초가액은 1월 1일 날 장부상 계정 과목 금액이에요.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이 있을 거지만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했으니까 감가상각한 금액 뺀 금액이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얘는 300만 원에 사서 60만 원 다른 거니까 24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240만 원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리고 60만 원이라고 쓰고. 방금 정해법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경비 구분은 800번 되니까 손 안 대도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라고 적혀 있는 것들 있죠.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 이게 지금 컴퓨터가 계산해서 단기 감가상각비로 계산해 준 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이 개발비도 300만 원에 사서 5년간 상각하면 당연히 60만 원씩 매일 달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6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이라고 쓰면 360만 원에 사온 걸로 컴퓨터는 인식을 해요. 지금 남은 게 300이고 60만 원 다른 거라서 365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간 하니까 72만 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꼭 직접법으로 상각한 걸로 해서 우리는 장부가액을 무형자산은 써주셔야 돼요. 자, 이번 문제는 올해 취득한 게 아니니까 전부 다 기초에다가 써줬는데, 올해 단기에 취득한 거는 기초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1월 1일 날 장부가액이라고 그랬죠. 올해 1월 1일이 아닌 이후에 단기에 취득하면 여기에 신규 취득 및 증가 이쪽에 쓸 거예요. 신규 취득했거나 아니면 증가는 올해 자본적 지출 발생한 거, 그게 여기 4번에 쓸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얘네들이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자, 우리 이거 전부 다 의미가 뭐고 금액 넣는 거 다 공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험 엄청 자주 나와요, 범위서에. 그래서 오랫동안 볼 거니까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고정자산 구입과 처분이라고 적혀 있죠. 사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구입하고 처분하고 하는 게 AT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5월 2일 날 4월 14일 정부로부터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5월 2일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된 내용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 입력할 것. 정부 보조금 관련 내역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우리 AT 시험은 정부 보조금을 일반 전표로 분리시켜서 시키니까. 자,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기계장치를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그럼 지금 3개 시킨 거죠. 첫 번째는 아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 구입 내역을 쓸 거고, 두 번째는 정부 보조금에 우리 앞에 4월 14일 날 정부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보통 예금 거 지우고 이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주는 거 할 거고, 그리고 그 고정자산 등록에 기계장치를 등록하는 것까지 이렇게 3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파란색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이죠.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지금 이게 공제되는 거라서 부가가치 환급 받으려고 매입 매출 전표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 작성 일자가 5월 2일. 자, 여기에서 과세 유형은 51번 매입과세고, 아래 세금 계산서를 보고 그대로 쓸게요. 오토 에너지 장치, 금액은 3천만 원의 별도. 자, 나한테 공급한 사람은 그죠, 광명 기계. 전자세금 계산서에 1번 누르면 전자 입력.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산 거고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꾸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이체를 했죠. 3,300만 원을.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에 그렇죠, 은행명을 꼭 써주셔야 되죠. 여기에서도 자, 우리 AT 시험은 은행명 쓰는 게 출제 기준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채점 기준이라서 꼭 거래처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기계장치 구입한 것까지는 이제 입력이 되었고, 이제 일반 전표에서 지금 4월 14일 날 우리가 이렇게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126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이제 취소하고 오늘 날짜로 5월 2일 날 차변에 126번 정부 보조금 1,000만 원 지우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 하면 친절하게 219번 만들어 뒀을 줄 알았어요. 이 219번이 그렇죠. 219번 가보면 기계장치 206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걸로 지금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보조금 219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해 놓고 하셨나요? 자, 다음
이제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기계장치로 가고 우리 코드는 601번 오토에너지 장치 2020년 5월 2일이고 우리 신규 취득 증가로 와서 3천만 원을 쓰고 정률법이고 10년 그리고 경비 구분은 500번대 이렇게 써주면 첫 번째 작업이 끝났어요. 자, 하셨나요? 자, 다음 한 개 마저 풀고 쉴게요. 2번 자, 5월 31일 우리자동차 주식회사의 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차량 1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회계 처리에 반영하시오. 자,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있고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내역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할 것.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뭐죠? 취득금액은 이렇게도 알려주는데 취득금액하고 올해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전기말 거잖아. 올해 그 감가상각비까지 인식을 하고 그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고정자산 등록에서 차량 운반구로 가면 자, 클릭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 20번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은 올해 1년 동안 계속해를 사용했을 때요. 기말. 그럼 아래에 전체 양도일자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오늘 날짜 2020년 5월 31일을 쓰면 오늘까지의 회사 계상 상각비가 나오게 되죠. 확인되셨나요? 오늘 것까지. 자, 그럼 오늘까지 회사 계상 상각비에다가 자, 여기에 우리 오늘 거 이걸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이제 장부상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으로 바뀌겠죠. 얘 둘이 더해질 거란 이야기예요. 얘 회계 처리까지 하면. 이해가셨나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게 먼저 올해 거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취득원가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정보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정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올해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계사에는 그냥 일반 전표에 쓰라 그래요. 그럼 오늘 양도한 날짜 5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고 자, 얘는 우리 경비구분 800번대니까 800번대 감가상각비 그러면 얼마였죠? 375만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 이 분계가 들어가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0에서 이 금액으로 바뀌겠죠.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우리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걸로 회계 처리해야지. 취등원가 이 금액에 단기 상각 누계액, 지금 우리 처분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 금액인데 지금 2,50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빨간색 세금 계산서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작성일자 5월 31일 11번 매출과세고 승용차 매각 공급가액은 2,500만 원,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주식회사, 전자 입력, 분괴는 호나. 그럼 우리는 차량 운반구를 파는데 사온 금액은 4,500만 원이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분 시점 이전까지 2,175만 원이었고 이제 돈을 받을 건데 전액 외상했어요. 아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이고 그럼 우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2,750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 아래쪽에 친절하게 플러스로 175만 원이 보이네요.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75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회계 처리에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하고 이 금액을 쓴 거예요. 만약에 단기분은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라고 하면 사용자 수정 눌러서 얘를 0이라고 제가 쳤을 거예요. 단기분은 생략하라 그러면 0이라고 쳐서 얘를 없애버릴 거고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되겠죠. 근데 단기분은 회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죄송해요. 얘를 날짜를 써서 이 금액을 산출해서 회계 처리해주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 금액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금액 이해가시죠? 자, 지금 우리 두 개 중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좋아해요. 사서 쓰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정부보조금도 있고 하더라도 고정산출하기 힘 많이 안 드는데 시험은 얘를 훨씬 더 좋아해요. AD 시험에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등장할 거니까 이 두 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서 째째하게 2점 3점 주는 거 아니에요. 4점 5점씩 주니까 그러면 우리 연습해둘만 하죠.